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7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춘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전과 다른 투표 방식이 도입되고 후보자 출마에도 여러 변수가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슈똥라에선 내일 진행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살펴보고 후보자들의 비전 그리고 여론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슈똥라의 첫 주제는 전당대회군요. 요즘 뉴스에서 전당대회 난타전, 가열되는 전당대회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기자님, 이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죠? 네, 맞아요. 국민의힘은 정기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직자를 선출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0일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의 대표자를 뽑는 회의로만 알았는데 당내 여러 문제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논하는 중요한 자리였네요. 그런데 기자님, 당대표자는 바로 알겠는데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당대표자가 아닌 다른 용어들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로 비유하자면 당대표가 사장이고 사장과 같이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죠? 이때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청년 구성원 중에서 선발됩니다. 아,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기자님, 보통 임원들을 뽑을 땐 회사의 주주인 임원들이 뽑잖아요. 당 대표자나 최고위원 역시 당원들이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사실 기존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12월 19일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 100%와 함께 결선 투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결선 투표란 경선 과정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는 당대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를 두고 재투표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당원 투표 100%로 진행하면 여론조사에선 앞서지만 당내 지지층이 없다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룰 개정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총 4명의 후보자가 당대표에 출전합니다. 현재 결정된 후보자들을 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준이나 방식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종 4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컷오프는 예비 경선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만큼 컷오프도 당원 내 여론조사 100%로 진행돼 본선에 진출할 4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4명의 후보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지만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후보자 출마에 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력한 당권주자로 언급되었던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소식이 큰 쟁점이 됐었는데요. 당시 전 나경원 의원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위해 용감히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또 차기 여당 대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전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며 불출마 소식을 전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두 전 의원이 강력한 후보자들이었기에 당시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후보자 출마부터 컷오프까지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를 뚫고 결정된 4명의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기자님께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네,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후보,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후보,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천하람 후보, 전 미래통합당 당대표 황교안 후보가 본선대회의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4 후보자를 알아보기 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설명과 주목해야 할 점에 관하여 한국정책 거버넌스 김선규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사안에 따라 정당의 대표와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내 공적 활동으로서 정당의 가장 큰 행사이자 오늘날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국 대의원회의로, 국민의힘의 경우 전당대회로 부르는 등 정당별로 명칭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과 기능들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통용되는 법규와 같은 당원, 당규 등의 개정 등도 함께 이루어지며 전국적인 행사를 통해 정당의 핵심 구성원들 중 하나인 당원들의 결집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정당의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와 어떤 집행부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1년도 채 안 남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대표와 집행부의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친윤과 비윤계 중 어느 계파의 성향을 띤 당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현재 압도적인 차이의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대 야소의 정국이 꾸려질 것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자님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서막을 논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이 4 후보자들은 각각 어떤 계획과 전망을 내세우고 있나요? 네, 대통령이 선거에 앞서 공약을 세우듯 당대표 후보자들도 당을 이끌기 위한 비전을 내세우는데요. 이 비전의 성격은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을 위한 뒷받침 역할, 혹은 2024년에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또는 당의 개혁적인 측면에서 방점을 찍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럼 현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 김기현 후보의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김기현 후보는 국정에너지 극대화와 국민의힘 정체성을 강조했는데요. 당정의 조화로 국정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또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과 당심을 듣는 살아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비전 중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김기현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또 다른 유력 후보자 안철수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 후보는 스스로를 청년 지지율, 수도권 지지율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설명하며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괴멸하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을 이루겠다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비전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 중심 정당을 거론하며
윤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주장했고 천하람 후보는 개혁과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을 당원에 명시하고 당원 자격고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최종 4인의 행보로 여론의 반응은 계속 뜨거웠는데요. 어떠한 관전 포인트를 가지며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지 한 시민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결선 투표 진행 여부 같아요. 이전과 다른 방식의 투표 방법이라서 조금 새롭고 예상이 전혀 안 가요. 김기현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또 안철수 후보 혹은 상승세를 보이는 천하람 후보가 결선 투표 후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결선 투표 후보자가 나온다면 그때 진행되는 1대1 토론 진행은 특히나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판도는 어떻게 뒤덮일지 집중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민분의 말씀처럼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 그리고 이것이 불러올 영향력이 방점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번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가 계속 선두로 달리며 1차 투표로 바로 당선될지 아니면 과반수의 투표율을 얻지 못해 결선 투표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계속 이슈가 되어 여론이 주춤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1차 투표의 확실성에 대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쵸.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김기현 후보가 울산 KTX역 인근에 도로 개설 사업으로 180회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된 투기 의혹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바짝 뒤를 쫓아 여론조사 내에서도 점점 과반 투표율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가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2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겠죠? 네, 사실 현재로선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결선 투표 후보지만 이것 또한 확실히 예상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안 후보는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지율이 감소했고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입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역시 지속해서 울산 땅 투기 의혹 공세를 주도하면서 김 후보의 지지층을 흔들며 입지 회복을 노려왔고요. 현 상황에선 결선 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2위 후보가 누가 될지 또한 관심사겠네요. 특히 투표제가 100% 당원 투표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일각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솔직히 저는 이번 투표 방식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당원이 바라는 대로만 투표를 진행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투표 제도인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70%를 도입했던 건 국민의힘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태세를 바꿔 당원 투표 100%를 실시한다는 건 당원이 생각하는 후보자를 밀고 또 국민의 의견을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시민분의 말씀처럼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여론조사 30%라는 룰을 도입한 것이 이전의 국민의힘이기에 민심의 역행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12월 19일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국민의힘과 당원투표 100%를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1374개, 댓글 10만 9,830개, 반응 10만 9,252개로 집계됐는데요. 이때의 반응별로는 하나요가 33.3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공감 100배, 쏠쏠정보, 추천해요가 뒤를 이었고요. 여론의 반응도 뜨겁지만 야당 및 정치권 내 인물들도 이번 전당대회에 관해 여러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네,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막장 드라마 시청률에 도를 넘는다며 이런 전당대회를 누가 신뢰하겠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재 높아지고 있는 후보들 간 비방전을 비판한 거죠. 야당에서 현재의 전당대회 비방전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역시 이번 선거를 패싸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요? 맞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와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20년 동안 여러 전당대회를 겪었지만 이런 혼탁한 문제가 있는 전당대회는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8) 전당대회. 이제 정말 하루를 남기고 있는 시점인데요. 투표는 3월 4일에 시작해 오늘까지 진행되고 내일 결과가 공개되죠? 네, 맞아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선거인단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8일인 내일 경기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제1홀에서 본선 전당대회 결과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투표 결과를 확인했을 때 만약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3월 9일 두 결선 투표 대상 후보자가 1대1 토론을 자유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3월 10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3월 11일 선거인단 ARS 투표를 진행해 12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하구 여러분들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새로 바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살펴보고 후보자들의 비전과 여론 반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정치 지식도 쌓고 현 전당대회 내 이슈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방송을 제작하면서 처음에는 전당대회란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준비하다 보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과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개편된 제도와 후보자들 간의 비방전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내일이 전당대회 당일인 만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당 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슛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 기술의 제52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조연주,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주희,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7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